딸이 있어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생김새도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모녀 관계보다 돈독하답니다. 제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20대 중후반에 아내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남동생은 워낙 발랑 까져서 결혼은 꿈도 못 꿨죠. 그래서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결혼이 조급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들아들거리며 손주는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다른 집에 비해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이 2명의 아들을 낳은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아들을 2명이나 낳아서 예쁨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해요. 솔직히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을 낳게 되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해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도 걱정이 되었죠.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도 저희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의 결혼 강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그래서 아들 계획은? 아이 다른 집은 벌써 손주 보던데 라고 하며 눈치를 주었어요. 저희가 아직 분갈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임신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이도 좋았고 둘 다 임신을 원했기에 항상 노력했죠. 그런데 생각외로 임신이란 것이 정말 어려운 거 있죠.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혹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들러 둘 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뇨기과에 먼저 들러 저를 먼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창이고 임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고 아내도 다행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어요. 아내가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검사 결과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텐데 제가 차마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강심장인 건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저희는 산부인과를 나왔습니다. 뒤늦게 저는 아내를 위로해주며 괜찮다고 평생 둘이서 살자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 안 해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둘이서 평생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면 혼이 많이 날 것 같아 거짓말을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아내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임신이 가능한 몸인데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하자고 했죠. 아내는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내심 어머니한테 혼날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종료되고 그날 밤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난임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몰래 병원을 다녀야 하니 분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을 가까이 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짐을 싸고 나가는 날까지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셔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가를 하고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내는 병원을 다니면서 난임 치료를 받았고 저도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아내가 계속 자기 병원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내가 고생을 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거부하면서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병원으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드디어 일어나셔서 어디를 바쁘게 많이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매일 바쁘다고 하시고 집에도 잘 안 계셔서 알아보니 저희 몰래 점집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구슬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정성에 너무 놀랐고 거기에 쓰이는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시길 용하다는 점집 다 가봤는데 항상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 둘 다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는 건 알겠지만 병원에서는 아내한테 분명히 난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병원 다니면서 난임 치료를 받아서 나아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힘들겠는지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우리 그냥 아이 입양하면 안 될까? 솔직히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키운다는 게 쉽게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그럼 같이 보육원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보육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보육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아내 보고 갑자기 엄마! 라고 하며 뛰어와 안겼습니다. 저는 왜 엄마라고 하는지 당황스러워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 사실 내가 여기 봉사활동을 자주 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엄마라고 해 라고 했죠. 아이는 3살 정도 되어 보였고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 아이한테 인사해 아빠야 라고 했죠. 그 아이는 웃으면서 제게 아빠! 라고 하며 안겼고 저는 그때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그때 마치 이 아이의 친아빠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저한테 자식이 생긴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그때 마치 세상이 멈춘 기분이 들었고 그때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여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저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를 보는데 제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아빠와 비교되지 않게 아이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우리 이 아이 입양하자 라고 했고 아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선택에 놀랐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입양하기로 했으니 돈 몇백만 원씩 쓰면서 구타러 다니는 거 그만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 번 더 뒷목을 잡으셨고 입양하려고 하는 애가 여자아이인 것을 알고 더 쓰러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고집대로 했고 결국 아이를 입양하고 집에 데리고 왔죠.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정말 친딸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딸이 부침성도 좋아서 저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로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작에 저희와 연락을 끊으셨고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성격도 좋았는데 공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은 놓치지 않았고 영재 수업까지 듣는 아이였지요. 선생님들이 다 탐내는 인재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갈 때마다 어깨가 솟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죠. 딸은 효녀여서 그런지 저희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사춘기가 되면 반항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 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가 당황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저희에게 애교도 잘 부리고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단언컨대 제 딸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딸은 성인이 되었고 이제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다 말해주었습니다. 딸이 발표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와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경청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딸의 이야기는 끝이 났죠. 정말 야무지고 똑바른 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보다 더 어른 같았죠. 딸은 원하는 대학교에 경영학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혼자 척척 잘 해냈습니다. 타지에 있는 대학교를 가다 보니 저희와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듬직했어요.
늘 연락도 잘해주고 저희 보고 싶다고 애교도 부려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딸은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부터 찬찬히 준비하더니 이제 제대로 사무실까지 구하더라고요. 부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스스로 알바해서 모아둔 돈으로 사업 자금을 준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희는 옆에서 응원을 해주었고 저희 딸이 잘해낼 거라고 항상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딸의 사업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여러 개 나고 인터뷰도 했죠. 어린 CEO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소문도 많이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딸을 존경했고 멋지다고 했어요. 딸은 20대 중후반에 사업을 확장시켰고 정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저와 아내 보고 당장 직장을 관두라고 했죠. 자기가 주는 돈 받으면서 놀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딸을 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멋졌어요.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 알았고 인생에 굴곡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에 저희 딸의 친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딸의 친부모를 만난 적이 없었고 만나뵈려고 하니 보육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해서 너무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대뜸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이렇게 잘 사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부터 친절한 태도로 저희를 찾아왔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돈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희 딸이 저희 품으로 오지도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당연하다는 듯이 돈부터 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싹 식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딸이 그쪽 친자식인 거 증명해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 아내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의 눈을 피했고 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계집애가 어떤 일 벌이고 다니는지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했고 아내는 당황해했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저에게 숨기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결국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맞아. 우리 딸 저 사람 자식이야. 야, 이 계집애야. 그게 끝이야? 너 사고 많이 치고 다니잖아. 여보쇼. 인연 지금 밖에서 먼지거리 하고 다니는지 아셔? 이 사람 지금 딸 이름 대면서 이곳저곳에 돈 빌리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당신 와이프랑 나 사이에서 나온 애가 당신 딸이에요. 저는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딸의 이름을 대고 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딸이 아내의 친딸이라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돈을 달라고 한 이유가 아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대요. 벌써 수천만 원 빌렸다고 했고 돈을 갚는다고 딸 이름 대면서 계속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이란 결과를 듣기 전에 아내가 미리 산부인과 의사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발 제 남편이 들어오면 임신 안 되는 몸이라고 거짓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결과를 말했을 당시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던 거였어요. 보육원에서 딸아이가 아내를 보고 엄마라고 했던 이유도 정말 친엄마여서 그랬던 거고 난임 치료를 한다고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을 때 보육원에 가서 딸이랑 놀다가 왔대요. 정말 순식간에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으니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난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남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단 것도 몰랐어요. 아내 말로는 어렸을 때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여자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단 보낸 뒤 조금 진정을 시키고 어머니에게 다 말했어요. 어머니에게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 머리를 부여잡으시면서 아휴, 그래서 점쟁이가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했구나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시며 진작에 입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라고 했죠. 눈치 없이 바로 입양을 하기로 한 제 자신이 너무 안심했고 그 여자한테 배신감도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딸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창 기분이 좋을 텐데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였더라고요. 결국 자신이 친아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딸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다 말했고 돈도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당황스러워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딸은 자신이 입양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한 번에 알게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내 인생의 아빠는 아빠 한 명뿐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고 저희 둘이 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혼 서류를 꺼내면서까지도 이혼을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짐을 싸고 집을 나갔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딸은 저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엄마와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혹시라도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이죠. 아내가 아직까지 딸의 이름을 대면서 돈을 빌리고 다닐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딸이 위험에 처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지금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와이프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딸은 한 달에 적어도 4번은 꼭 만납니다. 어머니도 점점 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저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게 된 딸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